템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탱기소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만은 열풍, 생존은 필수라는 또 새로운 타깃의 시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비공개 투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고요. 성함 연락처 주셔야 카페 가입이 됩니다. 입력하셔야.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정보가 필요하고요. 카페를 좀 클린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영상 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부터인가요? 뭐 위고비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가 참전을 했고, 다른 이제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메세라를 좀 인수를 하면서 뛰어들고 있고, 이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텐데, 반면에 이 비만의 선도 시장은 비만 시장 자체는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위고비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마흔자루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 마흔자루 같은 경우 맞을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다른 회사들도 참전하면서 이 비만약이 나오면서 경쟁력이 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이제 뭐 장기 주사형이라든가 뭐 경구용이라든가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만 열풍 속에서 비만약을 이제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항암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비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항암제 시장은 이 내분기계 치료제 시장의 3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시장 규모 차이가 있고요.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과를 보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이 엄마 아빠 되면은 사실 이렇게 애기 보느라고 운동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꾸준히 운동하는 게.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비만약을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선택. 어쨌든 뭐 건강도 있지만 건강을 챙기면서 이제 맞는 것도 있지만 이 다이어트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져서 미용에 가까운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암제라는 거는 생존이다 이겁니다. 생존 연장. 그러니까 명확한 임상적 가치가 있어서 지불 의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출시된 신약의 77%가 연간 비용 10만 달러 이상일 만큼 가격 결정력이 확고합니다. 반면에 비만 치료제는 급여 제한이 있고 리베이트 구조, 향후 바이오시밀러 경구제 경쟁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압력이 커지는 전형적인 만성질환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벌써부터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일리가 시장을 다시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항암제는 이 동일 플랫폼 하나로 암종, 라인, 병용 영역으로 적응증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당 매출 레버리지가 비만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비만은 지금 유행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유행을 따라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이오는 이 항암제에 우선적으로 모든 걸 이제 배정하고 있다, 자금들을. 그래서 항암제 시장은 이 바이오 제약의 꽃이자 길이자 그 선택지인 겁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쵸?
잠시 유행한 이 비만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표적 항암제 개발 트렌드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암제 시장 비중이 이 내분비계 시장보다 훨씬 더 지금 큰 3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정리 드렸던 내용에 좀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M&A 건수가 65건이고 지금 내분비계 관련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M&A 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항암제 시장 쪽은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잠시 이제 유행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가 잠시 올라왔을 뿐. 그래서 3개월 누적 기술 이전 규모를 보면 어떠한 분야보다 이 종양 쪽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신규 타깃 파워프라는 게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빅파마들이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래요. 그래서 일라엘리만 연간 10% 이상으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른 회사 노보노디스크는 좀 성장 둔화 구간에 진입했고 이런 이제 에브비는 휴미라의 매출 감소에도 후속 제품인 스카이리치, 림버크의 고성장으로 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할 전망이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이제 내년부터 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빅파마들이 2025년 이후에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일라일리만 이제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늘리거나 또는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약, 신기전, 신제형 외부 파이프라인 확보에 자본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 이 내용을 보시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IRA 약가 인하로 인해서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고요. 주요 빅파마들의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특허 만료가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형 변경이라든가 모달리티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수혜를 받았고 ABL이라든가 리가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허 만료 연장에 대해서 급하다 보니까 붙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혜를 받은 것인데 결국에는 이 신기전 또 새로운 것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제형 변경을 한다고 해도 바이오시밀러들이 대거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할 것이거든요. 월등히 싸게 나오는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형 변경을 하더라도 위에 상위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쉽게 맞겠지만 그 아래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스러운 환자들은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쟁자들이 많이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는 일부분은 지킬 수 있더라도 경쟁 자체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허 연장 전략으로 SC 제형은 필수가 되었고 ADC, 이중항체, mRNA, RNAi 같은 모달리티 확정도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빅파마는 특허가 끝나도 매출이 끝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 회사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신재영 같은 경우는 빅파마의 특허 방어 전략 1순위. 이 영역과 연결되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도 주목된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시밀러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달리티가 AACR이나 뭐 에스모 같은 데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요런 이제 초록 비중이 뭐 저분자, 뭐 이렇게 라스가 있고 클라스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쭉 있는데, BBB, 뭐 ABL 같은 경우 있죠.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ADC도 있고 카티도 있고 RNA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언급된 타겟 개발 트렌드를 보면은 라스 47%, 허투 14%, EGFR 7%뭐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대신증권의 그런 연구원이 말한 건 뭐냐면 이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지금 유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어, 이런 이제 모달리티 그리고 뭐 제형 변경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여기서 미충족 수요를 어떤 것들을 뽑았냐면 내성, 뇌전이, 라스 병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항암제 회사로는 한미약품 그리고 보로노이 그리고 큐리언트 이 세 가지를 좀 뽑았고, 탑픽은 보로노이와 이제 한미약품을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자 들어가는 거는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포트도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지금 항암제라고 K 항암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키워드를 어디에 좀 볼만하냐면은 미충족 수요. 췌장암이 미충족 수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성이라든가 우리 뭐 현대 ADM인가요? 거기서 뭐 내성 관련된 뭐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췌장암 관련해서. 그러니까 췌장암이 제일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췌장암으로 지금 내성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췌장암 치료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췌장암 자체는 뭐냐면 표적항암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빅파마 다 실패했습니다. 면역항암제 반응률이 굉장히 낮고요. 생존율이 낮습니다. 걸렸다 하면 말기. 예. 알면 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파마들도 다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전, 새로운 타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기존 타깃은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타깃 발굴 경쟁에서 미충족 수요가 글로벌 트렌드라면 가장 맞는 암적이 바로 췌장암이다. 그래서 이 파우프 항체는 이 미충족 수요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는 더 이상 기존 타깃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타깃의 퍼스트 클래스 신약 경쟁으로 이동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프레스티지만 보유한 독점적 신규 타깃이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IDC 고상석 대표가 동아대 교수로 있을 때 이 파우프라는 것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 동아대에 그런 권리가 있던 것을 프레스티지 그룹에서 라이선스 인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프레스티지 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상석 대표가 어쨌든 한 거니까 지분을 반반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라이선 완전히 가지고 와서 프레스티지의 이런 독점적 신규 타깃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파워풀을 활용하려면 프레스티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CPH나 에스모 같은 경우 박소연 회장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PP110 이 파워풀 관련해 타깃해가지고 빅파마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기사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걸 보시면 이 트렌드와 맞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 없는 회사들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굳이 일상이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왜냐면 지금 뭐 기술 수출할 것도 아니고 일상이 나와야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일상 뭐 투여가 좀 마무리되고 정리가 돼서 발표되는 시점을 봐야 되는 시점인 만큼 또 이 에스모 같은 경우에서도 독성이 지금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현재 그 한계선 DLT라고 하죠. 그 한계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에 좀 아직까지 있고 이 일상은 원래 좀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 독성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소량씩 늘려나가면서 이 일정한 주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이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과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약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해서 속도는 더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공식적으로 이제 일상이 좀 끝나는 시점이 올해가 아니고 2026년 그 상반기 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이제 부분도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2026년 바이오의 핵심 테마 그리고 프레스티지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신규 타깃 파우프 있거든요. PB110 세계 유일 파우프 항체가 있다. 그리고 신규 모달리티 수요 증가 파우프 항체가 있고요. 요게 ADC라든가 병용요법에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재형 경제 특허 만료 시대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주목해 볼 수가 있고 201, 204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국제적으로 이제 각 나라들이 규제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다른 또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 유럽 승인이 있고요. 테바라는 이 글로벌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가 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CPHI 그 관련돼 가지고 기사가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바이오시더스와 이제 HD201 같은 경우는 새롭게 독점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두 곳과 좀 그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곳 나왔으니까 또 한 곳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쪽인 것 같아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일 수 있고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독점적 계약이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아직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오리지널 약이나 좀 먼저 나온 좀 비싸더라도 먼저 나온 약들이 더 잘 팔릴 수는 있는데 뭐 러시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뭐 이런 좀 그 상대적으로 후진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런 약 바이오시밀러가 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신기전 이 파우프라는 것과 시밀러 모두 가진 엄청 드문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은 이제 유진증권과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2026년 바이오의 시장 핵심을 신규 타깃, 신규 모달리티, 신제형 혁신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진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이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파우프라는 세계 유일 타깃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201, 204 같은 바이오시밀러도 있고요. ADC와 SC 제형 뭐 특허냈지만 뭐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은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좋지만 반도체 뭐 굉장히 좋았지만은 뭐 여러 이제 최근에 바이오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2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지지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뭐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치고 힘들 수도 있고 떨어질 때는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또 대박 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어쨌든 길게 볼 수 있고 좀 크게 몇 없는 이 모멘텀이 있는 그런 바이오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또 새로운 내용들 또 추가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벌써 되었는데요. 이번 2025년 마지막 달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2026년을 위해서 또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여러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영상 마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카페나 또 추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